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산 스님에 대한 고승열전 감상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산 스님께서는 불교 정화운동의 정신적 지주이시며 범어사의 큰 스님이십니다. 1890년 충북 단양에서 태어나셨으며 한학과 신학을 모두 공부하시고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나오셨습니다. 용성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 되고자 1912년 용성 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출가하셨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의학 전문학교 졸업이라면 세속적 성공이 보장된 직업일 텐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찾아서 출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상과 아집의 마음으로 살았던 저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만의 세상에 갇혀 살고 있다는 느낌을 알고는 있었지만 탈출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탐진치를 기르는 번뇌 수행으로 수십 년을 보낸 후 이제야 지혜 수행으로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동산 스님은 청담 스님, 효봉 스님, 금오 스님과 더불어 불교 정화운동에 앞장서셨습니다. 1954년에 선학원에서 불교 정화 선언문을 선포하셨으며 1956년부터 조계종 종정을 3차례 역임하셨습니다. 동산 스님의 스승님이신 용성 스님이 일제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외색 불교를 배척하며 조선 불교를 지키기 위하여 대각교를 설립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제자이신 동산 스님이 결국 불교 정화 운동으로 스승님이신 용성 스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용성 스님께서 선농일치 사상을 펼치신 것과 동산 스님께서 가나선 수행을 강조하시며 도량 청소를 직접 하신 것이 마음속에서 교체되어 일어났습니다. 동산 스님은 법문을 청하는 곳이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어디든 찾아가셨으며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고승님들께서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셔서 법을 청할 수는 없지만 발달된 정보통신에 의하여 고승님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인터넷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시대적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대면 법회는 불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셰오민 스님들의 화상 법회에 참석하고 인터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법회 양식이 변해가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동산 스님께서는 참선 중 상기병에 걸려서 정신이 변해버린 제자를 속세의 집까지 직접 데려다 주셨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업어서 강물을 건너셨으며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사실을 아시고도 기꺼이 직접 데려다 주시는 모습을 보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비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자녀 학대나 부모 부양의 책임을 회피해서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현대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코로나19, 정치, 경제, 사회 문제, 그리고 개인사와 가정사로 힘든 시기에 동산 스님께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제자에 대하여 자비심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작은 것에서부터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사진 중에 범어사 대웅전 앞 계단에 앉으셔서 미소 지으신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어사라는 절에 대해 궁금해 했었는데 그곳에는 동산 스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기차를 타고 부산역에 내려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시내버스로 갈아타서 범어사에 갔었습니다. 고승님들께서 선지식을 만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절을 걸어서 탐방하셨던 것을 떠올리며 옛날과 오늘날의 교통편을 비교해 보게 되었습니다. 범어사는 6.25 전쟁 중 낙동강 전투에서 전몰한 39명의 국군 유해를 모시기 시작하면서 국립묘지가 완공될 때까지 현충원 역할을 하였습니다. 1952년 6월 6일 범어사에서 국가 차원의 전국 군인 경찰 합동 위령제를 열어서 전몰 장병들을 추모하였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는데 1시간 늦게 나타난 대통령이 모자를 쓴 채 미군들에게 손가락으로 불상을 가리키며 설명하자 스님께서는 불도의 어긋남을 호통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청와대 초청을 받았을 때 거절하시는 스님의 모습을 보며 결단력과 용기를 배웠습니다. 불교 정화 운동 기간 중 이승만 대통령이 대처승은 물러나라는 유시를 내려서 그 당시 기반이 약했던 비구 승단에게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교 정화 운동이 이승만 대통령과 연관된 점은 아쉬웠지만 인연가보와 세상의 이치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처승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타협하지 못하여 정화운동 과정에서 폭력 사건도 있었다니 안타까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옛날 인도의 신분제가 강력하게 실행될 때 여자들을 비구니로 출가시켜 주셨습니다. 그 시대 상황에서 보면 부처님의 결단은 거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동산 스님께서도 비구니 승단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현재 범어사 암자에 계시는 비구니 스님들의 사찰 음식이 유명하게 된 기반을 동산 스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허 스님의 법맥을 이은 망공 스님께서는 아끼시던 제자 보월 스님이 일찍 돌아가시자 보월 스님의 법맥이 끊길 것을 우려하셔서 동산 스님과 금호 스님에게 전법계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동산 스님은 보월 스님 문화에서 행자 생활을 하셨기에 보월 스님의 얼굴을 뵌 적이 없다고 하시나 경허 스님께서 마지막 활동을 하셨던 절이 범어사이며 경허 스님의 제자이신 하남 스님의 가르침을 받으신 동산 스님이시기에 고승님들의 법맥이 이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산 스님께서는 죽음도 일상처럼 받아들이셔서 가볍게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동산이라는 법명처럼 친근감이 느껴지는 동산 스님의 일생과 업적에서 근대와 현대를 연결하는 불교의 역사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으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고승님 이야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